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정의당 얘기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지율을 좀 보고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주차 주중집계. 민주당이 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45대 29.8 통합당과 정의당이 4.7, 국민의당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당도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3.6. 여기 민생당은 더 심각하죠. 원내 교섭 단체 수준인 21석을 갖고 있는데 묘하게도 2.1이네요. 지지율은. 무당층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어떻게 하겠느냐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5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더불어민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28.9대 28, 열린민주당이 11.6이에요. 당초 이제 3은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이제 거의 몇 석이나 될까요?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이 5.4, 그나마도 이제 4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5.4 정도, 국민의당이 4.9, 민생당을 보면은 이제 2.4 이렇게 되면은 비례대표를 배출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층은 10.5입니다. TBS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응답률 5.3%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희망 이야기는 이제 4+1 이후로 많은 얘기들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건 전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조사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또 다른 조사에는 정의당이 더 많이 나오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예. 그만큼 좀 달리 표현하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지지층의 혼란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래 당초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모습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므로써 진보층에서는 이거는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회의적인 층이 아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일부 층이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갈 바에 열린민주당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부러 빠졌을 것 같고, 또 한 층은 정의당으로 저는 틀림없이 움직이는 층도 분명히 아마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것보다는 정의당이 받을 득표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흥미로운 점은 정당 지지율에서 무당층이 한 7% 정도 나오다가 지금 비례 지지층 하니까 10%로 올랐거든요. 예. 지금 아직도 비례 어느 정당 찍어야 될지를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진보 성향의 지지층에서 비례정당 무당층 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비례 투표의 지지율로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진보층이 아까 혼란이 발생하면서 무당층으로 빠진 층들이 정의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5%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거보다는 더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정의당이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윤일교 의원이 이제 현역 지역구 의원인데 옮겨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잠시 후 이제 6시에 정식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표용지에 순번을 정하고 기호를 찍고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서 살펴본 이제 21석을 갖고 있는 이제 민생당이 1위, 제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2번, 그러면 이제 지역구 5에 비례 3명이 가서 8명이 된 더불어시민당이 3번째, 그러니까 정의당을 4위, 4번째로 이제 밀어내게 되는 상황. 현재로서는 유력하고, 그 뒤에도 한 30몇 개 당이 있어서 40개가 넘죠.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략 50개 정도 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하면은요, 이건 수개표해야 돼요.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오를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좀 진작 저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이 요구했던
이런 것조차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큰 배반감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정의당이 정의가 없으면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정의라는 단어 다시 되찾아오기 바랍니다. 네, 뭐 정의당 얘기 조금 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정의당은 뭐 지금 정의라고 말씀하셨지만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도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조국 사태 때 그때 빨리 사과를 했었어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 애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차라리 이전에 자기의 모습들, 선명성 있는 모습들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더 좋은 지지층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19일 남은 시간 동안 정의당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장성철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